자, 시장 뭐 잘 돌려놓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도 좋고요. 그리고 니케이 쪽도 플러스 반전입니다. 대단합니다. 국내 증시도 2.83 강세입니다. 개장 초에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내용들 다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애플, 그다음 메타발 내용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반도체의 실적을 꺾을 수 있겠느냐라는 기준에 현재 기준에서는 반도체 실적을 꺾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23년도에도 한번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 그리고 거기에 그 당시 시가총액 3위였던 알파벳이 실적이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의 해석이 나왔었어요. 그 내용은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뭐 MS가 그때 2위였고 애플이 1위, MS가 2위, 그다음에 알파벳이 3위였는데 알파벳이 10% 폭락을 했어요. 실적은 좋았는데 AI 성장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전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 당시의 변동성보다 지금은 좀 더 커져 있는 변동성의 기준이 되죠. 일단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기준을 볼 거고요. 마이너스 6%대까지 밀렸어요. 204만 5천 원까지. 우리가 매수 평균 단가가 200만 원인데 위에서 50%까지 상승했을 때 그 상승 범위에서 착시를 못하고 끌려 내려올 때의 밑에서 일단 비중 조절만 일부 하고 견디고 있어요. 6월 11일 이후에 그 핑크빛 기간 보름 정도의 신고가 랠리의 기준까지 차익 실현을 이번에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의 6%, 하이닉스의 3.7% 폭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등? 오케이. 반등을 놓고 보면서 또 한 차례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1일 날 단기 변동성 매매하겠다고 들어갔던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테크형은 마이너스 지금 4%대입니다. 결론은 없어요. 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강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는 좀 버티나 했더니 오늘 15% 폭락, 지금 14% 폭락해서 돌리질 못하고 있네요. 어찌됐든 대단한 시장이고, 요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가 2% 수준에 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컴퓨터가 조금 버벅이면서 한번 꺼졌어요. 꺼져가지고 안타깝게도 10시 58분에 신규적으로 진입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930 수식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두 종목뿐이 안 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 1위, 2위가 뜨는데 시가총액 1위, 2위가 뜨는데 결론은 시가총액 1위, 2위가 뜨는 이 흐름 속에서 나머지 종목이 없죠. 930 수식에는. 뭔 말이냐면은 아니 시가총액 1위, 2위가 뜨려면 말 그대로 소형 잡주가 여기서 뭐 몇십 종목, 몇백 종목이 떠 있어야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만의 흐름이 종목이랑 두 개 떴는데 두 개가 시가총액 1위, 2위야. 또 V천에는 그나마 6개 종목이 떠 있습니다. 6개 종목이 떠 있는데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가 지주사 성격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삼성물산. 조금 이따 스퀘어도 치고 들어올릴 것 같은데 스퀘어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시가총액 1, 2, 3, 4위까지 1, 2, 3위까지 그죠?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돌려지게 되면은 시가총액 1, 2, 3, 4위까지. 삼성물산의 지금 시가총액이 8인가요? 어마어마한 검색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에 대해서 무조건
다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VVIP 회원분들께서는 HTS 버전을 다 갖고 계시는데 활용을 잘 안 하세요. 활용하셔야죠. 그리고 한 분, 두 분 정도만 안 갖고 계시는데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지난번 강연에 오셨던 분들 포트폴리오 정리 기준을 싹 다 잡아드렸는데 지금 뭐 그대로 움직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출근하신 아나운서분께서 한번 전화 한 번만 드려보세요. 지난번 강연에 오셨던, 그렇게 해서 SVIP 가입하셨던 분들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잘 제대로 구성을 하셨는지. 왜냐면 시장 지수 뭐 말 그대로 오늘 7,378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7,400 깨졌을 때랑 똑같은 지수가 밀렸어요. 근데 그나마 하이닉스는 그 당시에 저점을 깨진 않았고, 삼성전자는 살짝 그 당시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예? 나머지 종목군들은 거의 90% 이상이 추풍 낙엽이죠. 고점 대비 폭락이 뭐 대표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60% 이상 빠져 있단 말이에요. 현대차,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현대차, 지금 비중을 아예 안 갖고 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고점 대비 얼마? 40%, 어제 저점이 40%까지 빠졌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20%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20% 이상 밀렸죠. 지금 이제 다 돌린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신고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그래요. 결론은 반도체뿐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주 견실하게 살고 있는 후배, 겁이 나니까 연락이 와요. 분명히 7월 1일 날 만나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하이닉스 한 종목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래서 20억 정도가 돼버린 것, 자금이 한 4억인가 5억 정도로 매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단가 70만 원인데 5억 정도 했겠구나. 그리고 나머지 또 소형 잡주를 몇 개 갖고 있더라고. 뭐 소형 잡주는 아니고 그 뭐 두사야노빌리티라든가 이런 종목 얘기한 게 싹 다 정리해서 하이닉스로 집중을 해라.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갖고 있는 게 하이닉스라면 집중하고 일을 열심히 해라. 근데 그 친구의 기준이 뭐냐면 레버리지 들어갔다가 다시 본주로 바꿔놨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 들어갔다가, 레버리지 한번 쓰면 너 큰일 난다. 이번처럼 바닥 찍고 10% 돌리면 지금 11.6% 돌리고 있거든요. 그 11.6% 이렇게 돌리면 그 맛에 빠져들어서 최저점이라고 인식하고 레버리지를 한 번씩 쓴단 말이에요. 요번 한 번만 쓰자 이렇게. 죽는 거다. 그럼 레버리지 2배짜리 써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25%씩 밀려버리면 계좌가 50% 반토막 나죠. 그럼 겁이 나서 유지하겠습니까? 예? 하지 마라 절대. 결론은 어제 늦은 시간에 늦게까지 이제 영업을 하니까요. 음식점 크게 하는데 오너 셰프예요. 톡이 왔더라고. 이거 하이닉스 팔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유료 회원도 아닌데 아무리 후배여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으로만 설명을 했죠. 일에 집중해야지 지금 본인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정리해서 반도체 비중 확대를 하고 있고, 7일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하고 비중을 또 고민을 할 거다. 7일날 실적 발표하면 재료 소멸은 아니겠죠. 근데 그건 뭐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오늘 약법 출발해서 이제 뭐 강세를 띄웠다가 다시 6%대 폭락이 오다 보니 뭐 그 친구도 뭐 공포감을 느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러신 거죠. 근데 되돌리는 흐름 속에서 뭐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우선적으로 검색에 뜨는 게 시가총액 1, 2, 8위까지가 검색에 지금 떠 있잖아요. 얼마나 이 훌륭합니까? 우리 어제부터 와 계신 정 선생님께서 농담이 아니라 검색기가 가져가시죠. 그죠? 정 선생님도. 그러니까 지금 그
전도사가 돼야 돼, 전도사. 전부 DB증권으로 바꿔서 DB증권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검색기 보면서. 응?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닉네임, 응? 히노키라고. 응?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 검색기 가지고 계시면 하이닉스 이렇게 뜹니다. 이거 보여주고. 그러면 마음이 안정될 거 아니야. 응?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막연한 그냥 증권사 내가 처음에 이걸 썼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DB증권 개설하셔서 검색기 가져다가 제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는 뭐 진입 이후에 뭐 수익 얼마 안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수익을 떠나가지고 시가총액 1, 2위가 이렇게 포착돼서 나온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개장 초부터 해서 올려드렸어요. 삼성전자 전략 어제 녹화를 했죠. 오늘은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의 전략을 오픈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닉스 쪽을 차분하게 이제 대처해드리고 차트 보여드릴 건데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개장 초에 뭐 아무 종목도 안 뜨는 거야. 응? 불기둥 AI 쪽 전체 뜨는 쪽에 뭐 마카니락스, 마카나락스, 나락가는 종목이 뭐야? 이게 떠서 이제 뭐 교육용이니까 요것만 좀 올려놔드렸었고 삼성전자가 바로 떴죠. 29만 2,750원. 이게 이제 뭐 대체시장 거래까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편입했으면 얼마입니까? 10,000원, 12,000원 지금 더 올라 있죠. 30만 4,500원, 고점이 30만 5천원. 그러면은 3% 이상 수익이네요. 삼성전자에서. 소형 잡주들, 뭐 잡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뭐 1조 이상짜리 종목군에서도 저점 대비해서 뭐 올라온 친구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다 대부분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네. 얼마나 못 들어져요, 삼성전자. 그리고 대원전선 뭐 신한지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신한지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거를 안 올려드렸는데 지금 거 하이닉스 부분도 올려놔 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검색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5종목 떠 있는데 그 5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 2, 8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SK 스퀘어나 삼성 전기도 조금만 더 탄력을 받으면 검색기 뜹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지금 뭐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 훌륭하죠. 그래서 이렇게 VVIP방 커뮤니티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MTS 버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HTS 버전 갖고 계시니까 HTS 버전으로 포착을 해서 대처하실 수 있고 주력주 이외에 뭐 굳이 7월 1일 날 뭐 공략을 했던 변동성 종목분들을 굳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이면 된 거지. 신한지주, KB금융이 어제 이제 떴었단 말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뜨고. 근데 요 수익 범위가 시장 수익률을 넘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역시나 시장 수익률 넘기고 시장 지수를 땡길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진입 이후에 1% 정도 움직였다. 하이닉스는 2% 정도 움직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캡처한 게 얼마입니까? 캡처한 거 조금 전 걸로 볼게요. 이게 9시 39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10시 58분에 진입된 걸로 돼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DB증권 쪽이 좀 버벅돼가지고 이걸 한번 껐다가 다시 켰거든요. 그러면 다시 킨 시간에 그것이 포착 설정 범위가 됩니다. 29만 2,750원이 포착 가격인데 여기는 10시 58분 조금 더 늦은 가격에 한 30만 원 정도에 포착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많이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직접 다운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그 정회원분들 포트폴리오 빨리 다 보내주셔야 돼요. 응? 아까 현정 아나운서 그 들으셨나요? 응? 현정 아나운서 들으셨어요? 오, 그쪽 컴퓨터에는 떠 있는 건가? 9시, 930이나 V1000 쪽 떠 있으면은 그쪽에서 자르면 돼요. 1000 떠 있으면 V1000 떠 있으면
요 화면 좀 잘라주세요. V1000이 떠 있으면 요 화면 이렇게 좀 뿌얘졌는데 V1000이 지금 떠 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캡처해서 전체 화면 하나만 올려주세요. 거기에는 진입 시간이라든가 가격이 월등히 더 낮게 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강연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SVIP로 이렇게 재가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포트폴리오 정리 못해서 그대로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죠. 6월 11일 수준의 지수가 형성이 됐고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자리에 놓여져 있잖아요. 지수가 가면 이제 얘네들이 다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40만 원, 하이닉스 300만 원 돌파, SK 스퀘어도 뭐 200만 원 제도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수익 범위를 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종목군들을 낙폭이 심화됐다고 가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V1000 캡처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강연에 오신 분들 전화 드리는 거. SVIP 분들 전화 드려서 포트폴리오 달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분 다 SVIP 쪽으로 두 분 이제 옮겨 오셨는데 두 분 다 포트폴리오 달라고 하고 디비전권 쪽으로 옮기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강하게 드려야 돼요. 지금 검색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떠 있는 거 MTS 버전으로 보고 계실 거라고. 근데 그걸 HTS 버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이렇게 윤정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누르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전선 우리가 공략 들어가면 뭐하냐고. 어제 폭락, 오늘 추가 5% 폭락, 되돌리지를 못하잖아요. 삼성전자 6% 폭등. 어제 좀 삼성전자 제한적으로 밀렸고 6% 오늘 기준에서 이제 일단 어쨌든 폭등. 그다음 하이닉스.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강력하게 어제도 강력하게 설정을 잡아드린 게 삼성물산을 사실 SVIP는 삼성물산을 하이닉스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또 일부를 정리해서 또 SK 스퀘어로 옮겼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비중 조절에 대한 전략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유튜브로 오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변동성 확대 이후에 10,000포인트 돌파, 재돌파 시도를 할 거다. 반도체가 주도를 할 거다. 그 쏠림 현상은 시장이 윤정도가 이제는 폭락장으로 연출이 될 겁니다. 그 폭락장도 역부입장으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속이는 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면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월봉이나 주봉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가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여기가 최고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역부입장이 됩니다. 근데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역부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형성이 돼요. 사실은 이게 2차 전지 때도 똑같고요. 항상 이렇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 한 방에 이제 마지막 갈등을 한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잘라 드릴 건데 여기서 못 자르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간혹 우리 그 변동성 종목을 매매할 때도 여기서라도 전략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을 쓰고 전략 매도를 강조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데를 다 뭐 견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 팔아고 더 사요. 그리고 방송 나오는 애들 그 쓰레기 같은 애들이 이런 데서 못 팔게 해서 낙폭가더라고. 근데 아니야. 금리 인하되고 꺾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위치에 요 위치 이렇게 가는 위치.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위치. 왜냐하면 펀더멘털상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영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참조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잖아요.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왼쪽에 전화번호 있는데 전화하셔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전화하셔갖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농담이 아니라 지금 어제 기준에 이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게 전체 VVIP 이하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삼성물산 다섯 개 끝이에요. 시가총액 1, 2, 3, 4, 8위. 그 기준에 SK스퀘어, 삼성전기, 삼성물산이 5%씩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5, 뭐 40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거고 SVIP는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정이 있었고 어제도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해드린 대로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잘 설정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 설정이 됐죠. 그래서 삼성물산을 어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 사인을 잘 들이지는 않는데 어제 기준의 SVIP 포트폴리오 전략 보시면 이러니까 이제 SVIP인 거죠. 50% 비중으로 하이닉스를 늘려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15에서 10으로 줄여버립니다. 5로 줄여버려요. 여기 보시면 삼성물산 40만 7천 원에 10% 매도해가지고 하이닉스 219만 원에 편입하자.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230만 원이에요. 그래서 11,000원 오른 거, 11만 원 오른 거니까 5% 가까이 오른 거죠. 5%. 수수료 빼도. 얘도 이제 뭐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지금 고점 기준에 이제 42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 올랐다고 치면은 얘도 뭐 한 5%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근데 그 차이점의 기준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220만 원대에서 SK 스퀘어로 옮겨놔 드렸죠. 220만 원대에서. 그렇게 해서 SK 스퀘어의 낙폭이 좀 심화돼 있었는데 거기서 옮겨놓고 그쪽 수익 범위 그리고 삼성물산을 나머지 5%까지 정리를 하자. 5% 남아 있었잖아요. 이것까지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종목이 4개로 줄었어요. 4개로 줄고 그게 이제 SVIP 쪽의 전략 기준이에요. 그쪽은 이제 인원이 그렇게 뭐 많으신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매매를 원활하게 이제 좀 쫓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설정돼 있으시고 해서 그래서 결론은 그 5%를 정리해서 역시나 하이닉스로 들어갔죠. 하이닉스 마이너스 6%까지 밀리는 과정에 하이닉스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SVIP나 VVIP나 거의 비슷해요. 뭐 그래봐야 1, 2% 정도의 차이점이고 개장 초에 이제 221만 1,000원에 매도를 해서 SK스퀘어 147만 원에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6만 원 정도 SK스퀘어가 탄력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7만 원 정도 들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SK스퀘어로 옮긴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옮겨진 거고 그리고 삼성물산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 정리해서 206만 원에 하이닉스를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캡처를 해서 올려드려야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까지 좀 힘겹더라도 비중 유지하고 대처해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게 이제 뭐 잘 좋은 결과물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투매할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요것도 아마 이건 얘는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요. 그렇게 해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매매 따라하기 요거 오늘 현장 아나운서 이거 2기 모집으로 좀 바꿔주세요. 요 숫자만 1기에서 2기로 그렇게 해서 뭐 기존에 이제 그 매매 따라하기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상황이고 요거만 2기로 좀 바꿔주세요. 나중에 3기부터는 뭐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을 좀 바꿀까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수익률 범위가 매우 커져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이제 이
매매 따라하기를 2기를 올해 2기를 이제 진행을 한 건데 1기는 시장 수익률뿐이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2기 부분에서는 이제 7월 1일이었기 때문에 대한전선하고 테커행을 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쪽의 수익을 좀 냈던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일 삼성전자로 메타방은 문자를 드려서 삼성전자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수익이 지금 7%대까지 확대되면서 계좌 수익률은 10%.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매 따라가기 기준이 이제 스타트가 됐다. 지금 오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매매 따라가기는 이제 가상 계좌 요 1억 계좌를 가지고 3개월 동안에 검색에 뜨는 종목 위주로 설정을 잡아서 그 중에서 이제 윤정두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나머지 종목군들을 설정을 해서 매매 기준 잡아드리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AI 쪽 대비 1300 기준에서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렇게 떠 있죠. 삼성전자가 10시 50분에 떴네요. 930에서는 이제 9시 때에 떠 있었고 그 저쪽에서 이것 좀 캡처해 달라니까 그걸 왜 못 알아듣지? 응? 응. 얘기해요. 그 수익률이 그 0%로 떠가지고 플레이 안 눌러놨었어? 아니요 눌러놔서 했는데 그게 수익률은 그렇게 안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HTS 아니 캡처해서 올려놔봐. 뭔 소린지.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재진입이 네. 수익률 떠 있을 것 같은데. 네. 캡처해서 올려놔봐. 그러니까 내가 보고 판단할 테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보다가 리셋을 해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죠. 예. 죄송해요. 아니야. 네. 그쪽 뭐 오늘 뭐 안 되려니까 다 그런 거지. 제자리에서도 저게 버벅이 갖고 한번 깨져 버렸고, 그 다음에 원고 작업하시는 분 자리에서도 깨졌고, 그 다음에 또 한 대 이제 뭐 그 틀어놨는데 거기도 좀 깨졌나 봐요. 그래서 뭐 MTS 버전 보여드렸으니까 포착 가격을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 그 가격대도 뭐 잘 잘라놨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진입 가격이 29만 1,000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률은 뭐 메인 화면에서의 수익률은 좀 아쉽더라도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여기서 11시 10분에 재진입이 된 건가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설정이 된 거고. 그래서 일단은 교육의 기준에서 이제 한혁 대표 모셔와서 이제 교육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KBS N하고 늦어도 이번 달 내로 계약을 할 거예요.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날 KBS N하고 또 미팅이 있고 그래서 KBS 쪽에 교육 강좌를 저희가 이제 납품을 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강좌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 쪽의 전략 부분을 들여다 볼게요. 하이닉스 보시면은 뭐 올해 1월 2일 날이 66만 5천 원입니다. 1월 2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다 기억하죠.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24년 7월 고점 찍고 나서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면 우리는 이렇게뿐이 못 올랐어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더 추가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데 24년 7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6개월 동안 하락을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24년 12월에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되면서 탄핵 정국 그러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끝자락이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진 게 10월입니다. 10월, 11월 그때 5만 원이 깨져갖고 49,900원이었거든요. 근데 계엄 탄핵 정국 때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응? 삼성전자 매매하신 분들 이외에는 5만 원이 안 깨져요. 계엄 탄핵 정국. 그래서 윤정두가 악을 쓰면서 다 헛소리들 다 집어치고 무조건 반도체에 집중해야 된다. 끝. 안정화됐기 때문에 시장은 돌린다. 그게 이렇게 돌려진 거예요. 이렇게. 네?
특히 작년 9월부터 우리는 7월부터 그 반도체 비중을 늘렸고 작년 9월부터 미친 듯이 폭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앞전 고점에 3,000포인트 넘기고 3,300을 넘기니까 이 시장에 정신 나간 애들이 지 머릿속에 생각이 아예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더라도 낮에 나오시는 뭐 교수님이나 증권사 임원 중에서도 뭐 좋네 이런 사람들은 머리 든 게 없으시고 그런 분들 말고 리서치 센터장 같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는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야간에 나오는 윤정도 같은 그 저 유료 전문가들 쓰레기들인 거죠.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10월 달에 100% 가까이 올라와요. 100% 가까이. 10월 달에 한 달 동안. 그 지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같이 올랐을 거고 그 지수가 3,300 넘기고 3,000, 3,300 다 넘기는 거죠. 7월에 3,000, 뭐 9월에 3,300 다 넘기고 이제는 4,000, 5,000을 향해서 가요. 근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18년에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이 형성이 됐는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은 20조 8천억이었어요. 하이닉스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적자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를 하면서 22년 말에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23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격히 개선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탕으로 윤정두가 해석해 드린 게 24년도에 저 20조 8천억을 넘길 거다. 분명히 넘긴다. 100% 넘긴다. 엔비디아의 지금의 실적 추이라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넘겼는데 20조 8천억에 30조를 넘기죠. 24년도에. 그리고 25년도에 40조를 넘기고. 그리고 26년도 전망치가 지금 270조가 넘어요. 미친 듯이 전망이 상향된 거죠.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국내 증시가 9,400까지 올라간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글로벌 시장 최상위로 올라오니까의 기준인 거지. 그냥 뭐 장이 좋아서 정부가 잘해. 정부가 뭘 개뿔 정부가 잘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가 작년 10월 달에 100%뭐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그게 이제 6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애들이 이 실적이라는 이 개념은 아예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애들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과정에 그냥 뭐 매도 이 헛소리를 했을 거 아니야. 매도. 그걸 왜 매도를 하냐고 미친 것들도 아니고. 우리 10월 달에 딱 한 번 하이닉스를 매도 사인 냈다가 3분의 1 팔았다 다음날 바로 그냥 초강력하게 매집을 했죠. 다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지들 물량 다 털리고 이제 뭐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폭락 온다는 거야.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폭락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11월에 한번 출렁했거든요. 11월에 한번 출렁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폭락 온다는 거야. 4,000포인트 깨지고 3,300 간다 이거야. 거기서 한번 지지를 확인해. 미친 것들 아니야. 그 어떻게 뭘 지지를 확인해. 기술적 분석을 그런 데서 아무렇게나 써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거지. 실적이 엔비디아 3년 동안에 순이익이 18배 증가해버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순이익이 지금 1년 6개월 만에 16배 증가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실적 대비해서 몇 배? 삼성전자 7배. 하이닉스는 몇 배? 40조에서 지금 270조니까 7배? 8배? 7배죠. 삼성전자는 370조니까 거의 뭐 9배네. 2024년도 따지면 그 이상이고 2023년에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7조뿐이 안 했어요. 지금 370조라고. 그러니까 주가가 7조 할 때 주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쳐도 5만 원 넘었지. 근데 5만 원이라고만 쳐도 그게 370조면은 50배 증가했는데 5만 원에서 50배면 250까지 써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하이닉스 마찬가지.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6조 5천억이었어요. 적자. 그게 지금 270조라고. 그럼 270조면은 작년 엔비디아가 1,300억 달러 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가 1,700억 달러 하는 거야. 작년에 1,300억
달러 영업이익 내고 시가총액 5조를 넘겼는데 지금 하이닉스 시가총액 1조예요. 어? 엔비디아보다 작년 엔비디아 실적을 넘어섰는데 시가총액 1조라고 1조 달러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 그 비관론자 놈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10월 달에 하이닉스 폭등 나고 나온 다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초에 시장 폭락 온다고 헛소리. 그거를 3월 달까지 폭락 온다 헛소리. 그래놓고 이제 3월 달에 5천까지 다시 대밀리니까 그때에서는 막 보셨죠? 폭락했죠? 미친 또라이들 아냐. 그 비관론자들을 지금의 기준에서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비관론자들이. 응? 반도체 끝났다는 얘기부터. 그래 반도체 얘기 메타 거 다시 얘기해드리면 메타가 지금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산을 지금 쓸까도 고려한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그거는 기술력 부분에서 되지를 않아요. 뭐 쓰레기 만들겠다는 거야? 에? 애플폰 자체를? 응?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피크아웃 논하고 뭐 헛소리들 하는데 아유. 응?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네들이 좀 뭐 방식을 바꾸고 여러 가지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들어갈 수 있다. 아니라니까. 그거는 뭐 저 혼자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기존에도 23년 11월 그러니까 10월 말이죠. 23년 10월 말에 MS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알파벳 실적 발표했는데 알파벳이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넘어섰어요. 근데 향후 전망에 있어서 야 이게 AI 관련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두 자릿수 이상 20%, 26%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게 17%인가 이렇게 나왔어.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거기에 이제 10% 폭락이 나왔고 MS는 시가총액 2위는 4% 폭등이 나왔어요.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MS 같은 경우는 AI 관련 성장성 부분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 부분이 확장이 됐거든. 그래 이제 시장은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결론은 그걸 해석해드리면서 아니 시가총액 2위는 긍정적으로 나와서 4%대 폭등이 나왔는데 그걸 왜 시가총액 3위한테 포커스를 맞춥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메타가 폭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번은 폭등이잖아요. 폭락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폭락이 나왔냐면은 그게 24년 1월일 거예요.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근데 투자를 안 해서 도태돼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노키아 같은 핸드폰, 노키아 같은 그런 업체가 되는 것보다는 돈이 지금 이렇게 고금리에 많이 들어올 때 투자를 해서 결국 투자가 망가지더라도 남들 다 투자하는데 우리만 투자를 안 해서 도태되는 건 문제가 된다. 굉장히 강력한 AI 관련 투자를 할 거다. 그래가지고 메타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시가총액 이제 비중이 뭐 10위 안에 들어있더라도 MS나 애플 또 알파벳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요. 16%인가 조정 나왔거든요. 12%인가? 어쨌든. 근데 우리는 박수를 치고 좋아했죠. 왜? 결론은 메타가 무지하게 사재낀다는 거잖아요. GPU를 막 어마어마하게 사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왜 부정적으로 해서 그럽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발 또 메타발 내용들 때문에 이제 반도체 조정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실적 전망치가 개풀 하향된 게 없어. 하향된 게 없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상향이야. 눈 뜨고 일어나면. 지금 메타 쪽에 마크 저커버그가 24년도에 이야기했던 게 지금 다시 회자가 되거든요.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투자를 안 해서 도태되는 것보다는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서 경쟁에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경쟁에서 밀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투자를 안 하고 도태되는 건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게 메타 쪽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부분인데
반도체 사용 부분을 어떻게든 좀 줄이면서 좀 가보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놓은 건데 그것이 실질 반도체 수요 감소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해석을 각자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많은 차이점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리먼 브러스 파산되는 그런 내용 중에 그러니까 베어스턴스도 파산이 됐고 리먼 브러스도 파산이 되면서 둘 다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이 됐죠. 그리고 메릴 린치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가 됐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작이 됐는데 사실 빅쇼트라는 영화 자체는 내용이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파생 상품에 대한 내용인데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파생 상품 하락에 베팅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낸 팀 세 팀을 영화화한 건데 그 중에 한 팀은 끝까지 소송해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승소를 했는데 결국은 리먼이 파산돼도 돈 10원도 못 받았어. 리먼이 파산해가지고 돈을 10원도 못 받아버렸어요. 중간에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또 한 팀은 적절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이제 빠르게 청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돈을 좀 많이 좀 뺐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레버리지 상품 하락 베팅을 한 건데, 너무 고가에 샀어요. 너무 고가에 사가지고,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수익이 안 났어. 근데 이제 이 폭락이 상상을 초월하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때 돼서 수익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그 세 개 팀 다 모두가 파생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무조건 하락할 거다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파생 설명이라서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초기에 좀 잘 협의하고 팔아서 수익을 가장 크게 낸 쪽, 사모펀드 운영하는 쪽이죠. 그쪽이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오픈을 했다 이거지. 언제? 7월 들어설 거예요. 6월 말인가 7월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투자의 천재가 하락 베팅을 했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투자의 천재가 아니라 진짜 운이 좋아서 하락에 대해서는 맞췄는데 파생 상품의 기초를 몰라서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주고 들어간 그러니까 시장에 폭락을 해도 초기에는 수익을 전혀 못 냈던 그런 상품을 산 그런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약에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존니 같은 분들 자기 매매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근데 존니 같은 분들 무조건 박아두면 대박 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자격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에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애플과 메타의 얘기는 전혀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쪽에 나 공매도 포지션이야 라고 이야기한 빅쇼트의 주인공 그냥만 자체가 빅쇼트에서 그 파생 상품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상품을 사서 오히려 초기의 수익을 다 놓친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뭐 운 좋게 하락 베팅해서 수익이 났던 거일 뿐이지 상품에 대해서는 그다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을 뭘 믿고 어찌됐든 하이닉스의 1월 달에 66만 원을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져 버렸는데 이때 당시에 1월 2일이 66만 원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폭락 나온다 했어요. 우리만 폭등 나온다고 그러면서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폭등 나온다고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다 폭락 나온다 했잖아요. 결국은 폭락이 아니라 폭등이 나왔죠. 그래 다들 비관론자는 지금도 헛소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은 뭐 보셨죠 대박 나셨죠 헛소리하고 있고 한 번도 차익 실현을 안 해놓고도 계속 매수하라고. 근데 매수하라는 표현도 안 해. 매수하라고나 하면 다행인데 그냥
아, 좋아요. 아, 과매도예요. 매수할 거는 말을 안 해. 과매도예요. 그래놓고 매수할 거는 말을 안 해. 그래놓고 오르면 보셨죠? 내가 언급했죠? 이렇게. 응? 그래놓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요? 응? 그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우리가 뭘 샀어? 테크인 샀잖아. 그런 식으로. 어? 7월 1일 날 검색해 못 떴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떴죠. 얼마에 떴어요? 19만 원 초반. 그리고 얼마 올라갔어요? 24만 원인가 26만 원인가 올라왔죠. 지금 얼마예요? 19만 원. 응? 그러니까 무슨 뭐 반도체 소부장 한미 반도체 안 된다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삼성전기가 히트를 친 건데 우리도 삼성전기 5% 갖고 있지만 겁을 내는 거예요. 윤정도가. 왜? 펀더멘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대 20만 원대 계속 매매하고 했지만 100만 원에 다 차익 실현해버렸잖아요. 100만 원에서 더블 난 거 더블 수익 안 먹어도 돼. 5%에서 더블 해봐야 전체 계좌에 5% 수익인 거고 그거 팔아서 반도체 사서 그래도 그 수익 범위 일정 범위는 가지고 왔으니까. 응? 어쨌든 삼성전기와 같이 움직이던 이제 LG노텍이 조금 뒤에 움직였잖아요. 걔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인 거 그렇죠. 되돌리기 힘들어요. 펀더멘털이 제한적이라.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어느 한 시점에 꺾이면은요 좀 많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5%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펀더멘털이 안 된다니까. 시가총액이 180조, 200조에 달하는데 200만 원 넘기고 있을 때. 근데 매출 자체가 그렇게 안 나와. 보통 매출이 기술주여도 180조, 200조면 매출이 100조는 나와야지. 안 나온다니까. 100조가 뭐야? 영업이익이 1조 겨우 넘기는 상태인데.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에 1월 달에 60만 원,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5차례 전략 매도를 했죠. 우리가 하이닉스 맨 처음 그 강력하게 들어간 게 23년 7월 26일 이후에 2차 전지 싹 매도하고 반도체 비중을 하이닉스 최대 80% 이상까지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때 계좌 한 20억씩 운영하시던 분들 지금 계좌가 300억, 400억 돼 있어요. 왜? 하이닉스 몰빵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분들 기준에. 그때부터 20배 이상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전략 매도는 24년 7월에 한번 했고 그리고 매도하자마자 재편입했죠. 재편입하고 6개월 고생했고 6개월 내내 빠졌으니까 시장 자체가 미친 것도 아니고 글로벌 증시 다 가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 김건희 그 양반인지 쌍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건희 리스크부터 해서 누구죠? 명박사? 그런 저랑 동갑인가? 한 살 어린가? 그런 또라이 같은 애들까지 나올 정도 돼버리니까 이게 국가야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단기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 시장이 글로벌 증시 멀쩡히 잘 가는데 우리나라만 2021년 고점을 다 뚫었어요. 글로벌 시장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만 초전 박살 나서 6개월을 하락을 했죠. 6개월. 그게 IMF 이후에 그 정도로 디커플링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대세장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건 뭐 돌려놨는데 그 이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최소 50% 이상 55% 이렇게 가지고 둔 거를 작년 7월부터 급격히 늘렸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해서는 뭐 강력하게 늘렸고 또 올해 3월 미국과 이란의 분쟁 때에는 아예 100%까지 반도체 이외엔 답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100% 반도체로. 삼성전기 5% 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5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략 매도를 5번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폭등이 나왔는데 3월 달에 20% 조정받은 그런 흐름들처럼의 조정을 우리가 굳이 놓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자. 근데 이제 5월 12일 날 그때가 딱 8,000 찍을 때입니다. 7,999. 그날 전략 매도를 한번 했고 그 다음날 10% 빠졌어요. 근데 바로 이틀 연속 돌리면서 고점을 넘겨버렸어요. 다시. 예? 그래가지고 눈병 날 정도로 눈병 날 정도로 힘들었죠. 매도했는데 10% 폭락해서 그걸 사야 되는데 못 샀어요. 그날은. 한 템포만 더 빠지면 그때 들어가자 하고. 근데 10% 수준 빠지고 다시 고점을 넘겨 이틀 만에.
그러고 있는 찰나에 다시 그 다음에 5월 15일 그리고 우리가 강연회 17일에 강연했죠. 그리고 5월 18일 폭락이 오면서 다시금 요 저점 라인이 훼손이 됩니다. 그때 10%를 채웠죠. 50% 전량 매도에서 50%를 채웠죠. 그런데 더 빠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요. 어떻게 해? 전량 매도 다시 꺾여 50% 편입. 응? 근데 더 안 빠져. 그래 또 올라가 전량 매도. 이런 식의 흐름을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5차례 전량 매도,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6월 5일, 6월 8일 이렇게 해서 금요일, 월요일 그때도 강연회가 있었죠. 응? 강연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강연을 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강연 오신 분들은 뭐 지금 입이 째져 있으신 상황. 그러니까 강력하게 재편입. 그게 이제 평균 단가가 삼성전자 기준에 31만 5천 원, 하이닉스 기준에 200만 원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혼나야 돼요. 왜? 거기서부터는 6월 11일 날 7,400까지 밀렸다 오늘이랑 똑같이 확 돌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9,400까지 날아간 건데 7,400에서 9,400까지 가니까 윤정두가 또 건방지게 보셨죠? 윤정두만한 사람 없죠? 5번의 차익 실현, 6번째는 20% 차익 실현, 재편입 가져갑니다. 10,000포인트 갑니다. 10,000포인트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넘긴다고 봐요. 근데 10,000포인트 못 넘기고 9,400 찍고 밀리면 차익 실현을 또 비중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뭐 변동성도 컸고 그리고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견뎌냈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뭐 신고가가 계속 나와줬고 근데 결론은 지난주까지 조금 참 감내했던 부분이 이번 주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8,000 깨지고 막 순식간에 7,400 내려오니까 감내하기 힘들 정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치가 굉장히 과매도 권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이제 이렇게 20%씩 밀고 내려올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터져 있을 뿐이지. 그 차익 실현 욕구에 우리가 대처를 윤정두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나마 지금 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버렸냐면 윤정두는 뭐 이런 장 사람들이 처음 봐야 했을 때 아이 뭘 처음 봐 옛날에 더 심한 장도 많았는데 아니 상한가가 22번인가 나왔다니까 22번? 24번? 상한가가 IT 거품 났을 때 그러면 걔네들이 꺾일 때 하한가는 어떻게 되겠어? 예? 하한가 맞은 애가 또 상한가 가는 날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 이제 그 상한가의 변동 범위가 12% 코스닥은 그렇게뿐이 안 하고 있었지만 또 하여간에 그것도 설명하면 길어. 결론은 지금 6월 11일에 대부분을 다시 이제 뭐 종목별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그게 이제 6월 23일쯤 보시면은 뭐 19일, 23일 다 매도된 걸로 표시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져간다. 하다못해 SK스퀘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SK스퀘어 107만 5천 원 저점 찍고 돌릴 때 108만 5천 원에 우리가 SVIP는 20%까지 편입 비중을 잡았죠. 20%까지. 20%까지 편입 비중을 잡았는데 결론은 195만 원에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그것도 버티다가 아 이건 아니다. 과한 조정이긴 하지만 조금 더 밀리면 얘는 단기간에 따블이 났기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 그 결과가 140까지 내려온 거예요. 218만 원, 140까지. 그러니까 단기 변동이 너무 컸다 보니까 그래서 23일 날 하여간 195에 잘 정리하고 재편입 그리고 또 손절도 했었고 지금 이제 다시 재편입한 상태에서 SVIP는 비중을 조금 조절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뭐 빠르게 대처해 드리면 좋긴 한데 너무 빠르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힘겨워하세요. 그러니까 SVIP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라든가 만약에 못 따라 하더라도 전체 이제 포트 비중을 잘 챙기실 수 있는. 근데 이제 전체 이제 VVIP
또 불기둥방의 기준에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삼성물산 편입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 삼성물산 지금 잘라내서 하이닉스를 삽니다. 아니 삼성물산 42만 원에 샀는데 왜 40만 원에 잘라서 하이닉스를 삽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설명을 해야 돼. 결론은 옮겨서 무조건 대박이다의 개념을 떠나서 옮김으로써 방어도 하고 또 수익도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불기둥방에 깜빡하고 지금 검색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떴는데 물산까지 떴죠. 근데 불기둥방에 문자를 못 보내드렸어. 불기둥방은 지금 이제 모객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영 대표님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은 환불이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불기둥 검색기에 뜨는 이제 종목에 대한 매매 사인은 잡아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다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육생 문자가 오늘 제 실수예요. 안 나갔어. 삼성전자도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가격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니까 30만 4천 원에 삼성전자의 매수인을 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부분 당연히 매수인 228만 원에 매수인 내고 그리고 삼성물산 전체적으로 매수를 한번 낼게요. 한 번 냈는데 추가적으로 또 내더라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검색기에 들어와 있고 검색기에 유지돼 있고 매수 기준이 그래서 문자 발송을 물산까지 설정을 잡아서 발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 SK스퀘어 쪽에 반등 탄력이 세져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도 스퀘어 쪽도 매수를 낼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스퀘어 강박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떨어지게 잘 그 비중 조절을 했어요. 15%까지 SVIP 확대했다가 SK스퀘어 7월 1일 날 플러스 6%까지 올라올 때 매도해서 하이닉스로 옮기고. 그죠? 얼마나 못 떨어졌어. 삼성물산 현재가 42만 4천 원. 그날 매수 2번 하고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좀 높게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불기둥방 좀 뭐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매수는 됩니다. 그리고 오늘 SVIP의 이제 뭐 비중 움직인 전략 뭐 잘 됐고 그다음에 VVIP, VIP 부분 쪽에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문자가 어떻게 나갔는지 신규 가입자가 있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문자가 안 나가도 왜 비중 다 갖고 계시니까 SVIP만 이제 비중 조절을 좀 더 세밀하게 해드린 거고. 그래서 일단은 7월 3일 오늘이죠. 오늘 날짜 기준에 뭐 예를 들어 삼성물산에 40만 원, 전기에 178만 5천 원, 그리고 SK스퀘어 145만 5천 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 수치를 조금 뭐 수정을 해놓을게요. 오늘 되돌릴 때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번도 매도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고 SK스퀘어, 삼성물산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설정을 잡았죠. 얘도 뭐 3일 날짜로 잡겠습니다. 3일 날짜로 잡고 오늘 고점 기준이 지금 현재 기준이 42만 8천 원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고점 기준이 194만 2천 원인데 이게 개장초 기준인 것 같은데 돌리리라 보고 일단 이렇게 설정을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SK스퀘어도 돌리리라 보고 지금 152만 6천 원인데 개장초 고점이 154만 4천 원이 뚫린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앞전 고점이 되겠죠. 11일 이후에 한 번도 비중 조절을 했지만 전량 매도의 기준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SK스퀘어가 만약에 이제 오늘 개장 초고점 154만 4천 원
까지 돌린다라고 하면 편입 기준은 140만 7천 원이니까 3% 2.5%? 예, 그래요. 145만 5천 원에 들어갔다고 치고 해주면 6.12% 6.12% 그리고 이제 삼성 전기 부분이 194만 2천 원, 지금 190만 원 공방인데 일단은 190만 원으로 해놓을까요? 지금 차트상 고점을 봐볼게요. 반등 나올 때 고점을 194만 2천 원까지 반등이 났네요. 194만 2천 원, 194만 2천 원, 반등 기준이라서 194만 2천 원 마이너스 173만 3천 원에서 돌릴 때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178만 5천 원, 78만 5천 원 해주면 8.80 순서 바꿔놔야겠네 그러면. 그리고 삼성물산이 28,000원 나누기 4면 7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스타트가 된 거고 다른 종목을 더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은 뭐 넣을 수 있는 게 없어. 뭔 말이냐면은 검색기에 포착 되는 종목도 없을 뿐더러 어제 오늘의 기준에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금융지주사들이 뜨긴 했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금융지주사를 넣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추세가 더 강화되면 넣어놓긴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 집중하십시오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떴죠, KB금융, 신한주 떴죠. 굳이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HPSP의 경우에도 뭐 오늘 검색에 뜨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얘를 지금 편입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어찌 됐든 녹화 굉장히 길어지겠네요.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잡는다. 7월 3일 그다음에 6월 11일 같은 지수 자락에서의 흐름입니다.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이렇게 195만 원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차익 실현 병행을 한 거고 그게 5월 12일부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이닉스는 300만 원을 넘겼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38만 원까지 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폭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거예요. 하이닉스는 170까지 내려왔고, 그러니까 200만 원 대비 15% 빠진 거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26만 2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30만 원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15% 이상. 그래서 재편입이 5월 15일 날 잘 됐고, 그다음에 5월 18일 날 강연에 이제 17일 강연에 끝나고 180에 또 매수를 냈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밀리지를 않아서 되돌릴 때의 전략 매도, 그리고 다시 매수, 그 다음에 또 전략 매도. 근데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한 5월 21일 182만 원에 전략 매도한 이후에 당일날 쭉 뻗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당일날 쭉 뻗어 올라가니까. 다행히 뭐 삼성전자는 그 추가 강세 부분이 이제 좀 제한적이었는데 어쨌건 그런 나서의 흐름이 이제 5월 26일이 돼요. 182만 원에 매도한 하이닉스를 어쩔 수 없이 따라 붙어야지. 그래서 202만 원에 따라 붙고 225만 원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10% 위로 따라 붙었는데 220만 원에 매도하고 나서 뭐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재편입 잘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차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그 215만 원에 들어간 거, 또 218만 원에 들어간 거, 226만 원에 팔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요? 190만 원에 20% 비중, 거기에 이제 15% 추가 편입을 해서 35%. 평균 단가가 얼마가 돼요? 200만 원이 됩니다. 190만 원에 추가 15% 편입하면서 200만 원이 돼요. 그 200만 원이 300만 원 찍었으니까 50% 수익이 된 건데, 에휴, 또 혼나야지.
50% 수익이 됐는데 이번에는 매도 사인을 못 드렸잖아요. 계속 6월 11일 저점 찍고 보름 동안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여러 차례 있었는데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투매할 거냐. 우리 투매 안 했잖아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후배가 형님 어떻게 하루에 2억씩 빠져요. 근데 이번에 이거 진짜 못 견디겠는 거지 자기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몇 프로 빠져버리니까 20억 갖고서 5억이 빠지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그래서 결론은 야 우리도 다른 걸 정리해서 샀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테크인, 윤정두가 또 까불까불하면서 7월 1일날 건방 떤다고 단타 매매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잘라냈잖아 어제. 잘라내서 반도체로 다 옮기자 했죠. 결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5% 오르고 있어요.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테크인 똑같이 4%대까지 지금 하락. 낙폭은 일부 줄였지만 CR도 안 맥히는 거지. 대도 안 는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검색기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8위 삼성물산인데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SK스퀘어 떠요. 변동 안 나오겠냐고 SK스퀘어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ADR의 이슈 범위까지 가지고 있는 애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애가 요 친구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 저점에서 편입 설정을 잡아들은 메타방의 기준에 지금 10% 수익이에요. 삼성전자가 7% 수익에 예탁 순자산이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윤정부가 참 겸손한 거지. 농담이 아니라. 아예 아파하지만 비중 조절이라든가 7월 1일부터 스타트를 기준을 잡으면 매매 따라기 기준에서 7월 1일 날 대한전선하고 테크닉에서 매매를 좀 했고 그리고 어제 기준에 삼성전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지금 7.62% 수익에 계좌 수익이 10%. 여기서도 이제 심사숙고에 잘 매매를 해야죠. 결론은 하이닉스의 이런 문자 사인, 매매 사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부에 계신 분들 윤정도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그 유튜브 찾아오시고 영상 무료로 들으시고 내 영상 들어도 저 1시간 2시간 어떻게 듣냐. 아니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회원가입하면 되잖아. 응?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또 연장 요즘에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하면 되는데 내가 왜 돈을 더 내? 안 내. 이제 안 내도 될 거야.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정점에 차익 실현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거 하나 하고 비중 조절할 수 있겠느냐 하나 하고 지금 같은 장에 그나마도 30%까지 깨지지 않고 20%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또 꼬리 달 감싸주고 돌려주고 있는데 이 흐름에 맞춰서 비중 조절이나 전체적인 여러 가지를 감내할 수 있겠느냐. 그거만 뭐 스스로가 되신다면요. 뭐. 지금 미국 선물이 0.64% 강세예요. 반도체 쪽만 좀 조정이 있었지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의 흐름 자체가 전체 시장을 훼손시킬 만큼의 내용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일단은 investing.com 쪽에 아이고 investing.com 쪽에 자료를 좀 보려고 들어갔더니 이 자식들 광고가 자동으로 막 플레이가 돼 버려가지고 계속 광고만 뜨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만요. 왜냐면 지금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라든가 미국 쪽에 이제 선물 반등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 0.11 강보합에서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러한 탄력이 반도체 쪽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끌어내줄 수 있으니까 뭐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 보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다우지수는 오히려 어제 강세로 끝났고 500개 우량주가 들어가 있는 S&P 500 지수는 보합으로 끝났어요. 보합으로.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0.8 빠졌는데 뭐 0.8 빠진 거 가지고 대사락이나 이런 부분을 운운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지금 이제 흐름 자체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7월 3일 걸로 아까 바꿔놨었구나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만 음봉이 크게 떨어져 있지 일본 니케이 지수 검은 색깔이거든요. 문제 없죠. 그리고 빨간 색깔이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문제 없죠. 문제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초록 색깔 선이 유럽이에요. 유럽의 독일의 닥스. 전혀 문제 없잖아. 그래서 요거 칸도 이제 한 번씩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원고 올려놓으면은 꼭 원고 가져다가 칸 수정하면 될 거예요. 어제도 내가 한번 수정을 해놨는데 뭐 원고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박스 기준이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다 신고가를 내는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6개월 동안 빠진 거예요. 6개월. IMF 이후에 이런 디커플링의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결론은 뭐 S&P 500 지수는 안 만져도 되겠죠. 왜냐하면 보합으로 끝났잖아. 이게 7월 1일자 그리고 7월 2일자가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 TSMC, 엔비디아, TSMC 뭐 4조 7천억 달러, 뭐 5조 달러는 훼손됐지만 여전히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애플이 이제 다시 2위로 올라왔고 메타가 10위로 다시 올라왔고 TSMC가 영업이익 500억 분이 못 냈어요. 지난해 500억 달러 영업이익 내고 2조 2천억에 지금 삼성전자 2,4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배예요. 근데 10위 안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 10위 안에 잠깐 들어왔다가 깨졌잖아요. 지금 1조 2천억 달러뿐이 안 돼요. 엔비디아 작년에 1,300억 달러였는데 삼성전자 그 2배 영업이익을 올해 내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고 시가총액. 결론적으로 표 새로 만든 거 그 이쪽으로 올려놔 주시고 임직원 방에 그래야 볼 거 아니야 내가. 개인톡은 로그인을 안 해놓으니까 회사에서는.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준은요 이렇게 잘라놨는데 엔비디아의 기준은 3년 동안의 순이익이 18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추이 추세 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어제 잘라드리는 월봉 로그 차트입니다. 200불이 살짝 이탈된 흐름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194불이거든요. 얘도 뭐 차트 뭐 추가적으로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로그 차트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쉬어갔죠. 얘도 슈팅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반도체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뿐이 안 한다? 작년 그 엔비디아 영업이익의 2배, TSMC 영업이익의 5배 영업이익을 올해 창출해내는데 근데 얘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걔를 손가락질하고 폄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SK하이닉스가 1조 달러뿐이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장중 이제 뭐 주가 빠질 때 기준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최고점을 윤정도가 다 잡아드렸었고 최고점의 조정을 다 예측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최저점에서의 반등을 또 잡아드렸고 결국은 그 추이 추세 초강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순이익이 1년 6개월 만에 16배 증가한 거예요. 16배.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변동성 확장 부분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검은 색깔 선 위에 선 있죠. 요거 이제 그어드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여기 이제 2016년부터 되는데 2015년부터 하면은 집 CPU 잘 팔릴 때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CPU 막 갖다 쓸 때 그때 상승률보다 이때 상승률이 제한적이에요 사실. 그 GPU의 마진이 어마어마한데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설 수 있는 자리가 굉장하다는 거죠. 이때 실적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때 실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정점의 인식이 잡히고 과열권에 놓여지게 되면 뭐 쉬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쉬어갈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을 잡은 거죠.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달러 환산을 안 하고 저기로 해놨네. 372조 257조는 언제 거야? 오늘 거 아까 올려드렸었는데, 그리고 작년 거도 표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요 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이 표를 줄 때 사진으로 주지 말고 저기로 주세요. 수정할 수 있게끔 텍스트를.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기술적인 부분의 고점에서의 조정, 음봉 떨어졌는데도 더 밀릴 수 있다라는 퍼센테이지의 기준. 그러나서 이제 되돌릴 때 완벽하게 저 자리에서 되돌릴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980불 저렇게 줄을 거놨는데 안타깝게도 976불까지 밀려 내려와 있어요. 975불 종가에 반등이 좀 나와서 이제 976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색깔 선이 좀 훼손이 됐는데 뭐 주봉 기준에서는 꼬리를 달고 돌리면 갭을 훼손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추세 강화는 뭐 여전히 강세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다.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 1차 목표를 7월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7월 기준에 대략적으로 얼마? 7월 기준에 대략적으로 1,500불 수준까지, 그러니까 신고가 다시 넘긴다. 그것이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 다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일본 기준에서도 이격을 다 줄여놨죠.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격. 앞전에 형성됐던 과열권 그 이격률보다도 더 내려와 있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 들었어요? 그 들으시면 대답을 해주세요. 짧게라도 예라고 뭐 해줘야 아 들었구나라고. 금리도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할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고금리 속에서 시장은 랠리다. 고금리, 금리 인상 시기, 그다음에 고금리의 시기. 그리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가 되면 그럼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기금, 국민연금의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 60조가 출회될 수 있다. 전혀. 지금은 더 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600조 넘겼다면서요. 근데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 20% 빠졌다고 치면 600조에서 20% 얼마? 120조 날라갔죠. 그럼 60조를 더 사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뭐 엉뚱한 소리들을 해. 뭐 시장에 국민연금 뭐 60조를 팔아야 돼. 아니라고.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고점과 저점을 잘 잡아드렸었고 요번에만 이제 10,000포인트 주장을 너무 강하게 지속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 6월 10일이라고 똑같습니다. 장중 저점이 7,400이 이제 훼손이 됐었고요. 그리고 좀 강하게 지금 돌려놓은 상태죠. 그래서 7,379입니까? 8입니까? 8이네요. 8.10까지 밀려 내려왔었고 그리고 7월 3일 기준에 최대 주정 뭐 15% 8천 수준으로 설정을 잡아놨는데 뭐 거기서부터도 훅 밀려 내려갔어요. 최저점에 이제 기준이 된 거고 최고점이 9,385.59란 말이죠. 거기서 7,378.10까지 밀렸고 하락률이 938559. 과도하다라는 게 전쟁 관련된 이슈. 전쟁 관련된 이슈. 전쟁이 그 얼마나 무서운 이슈예요. 그잖아요. 미국과 이란 분쟁. 얘가 지금 21.38%까지 밀린 건데
7,378. 전쟁 관련된 이슈가 터졌던 그 시점, 뭐 5,000포인트 대비해서는 지수가 위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 하락률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21%가 밀려 내려올 만한 전쟁의 이슈만큼 뭐 큰 이슈가 지금 있나요? 지금 또 뭐 어디 전쟁 났어요? 3차 대전 뭐 한대? 응? 이란의 분쟁 기준에서도 요 정도 수준 밀렸거든요. 그 무서운 전쟁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무서운 전쟁이 불거졌을 때도 이 수준인데 하락률이 지금 뭐 반도체 뭐 정점이네 이런 그런 코멘트에 이 정도로 무너져 내려야 되냐는 거지. 자, 지수는 어차피 여기서 지금 이게 7,900포인트일 때 자른 건데 어차피 지금 7,800인가요? 눈이 안 보여. 7,600이야, 800이야? 7,822포인트니까 굳이 해도 뭐 안 잘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새로. 그리고 이렇게. 대신에 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이거 좀 잘라주세요. 요거하고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월봉 요 바탕에다 자르면 돼. 내가 좀 더 올려드릴 테니까. 요 바탕에 자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자르기 복잡하니까 그냥 냅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S&P 500 지수 안 잘라도 돼. 1 정도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시장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7,600포인트 때 반도체 100% 그 당시에도 편입을 했고 6월 8일 그다음에 11일자가 바닥 찍히고 돌린 흐름이 됐고 23, 24일 날 재차 이제 뭐 8,000포인트 수준까지 밀렸지만은 과도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지금 막상 오늘 기준에 7,400까지 또 이탈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7,800까지 지금 되돌려 놓고 있는 상황이라 또 미국의 선물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 내일까지의 계속적인 반등 추세 부분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다시 바꿔놔 드릴게요. 하이닉스 컨센서스가 7월 3일 기준에 271조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일 기준이 되죠. 그래서 5월 6일자에 250조 정도 수준에서 247조에서 272조 얼마야 그러면 20조 이상 증가한 거죠. 20조 가까이 증가한 건가요? 하여간에. 작년에 이제 그 기준 보시면 이제 1개월 전 그러니까 2월 16일 뭐 이럴 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뭐냐면 3월 달에 이제 잘라놔 드린 건데 3월 달에 잘라놔 드린 건데 연말 기준으로 따졌을 때의 75조 영업이익 예상치 부분이 2월 16일 기준에 140조 그 다음에 이란전 불거지고 났을 때 160조 그리고 얘도 방송하면 좀 어디서 찾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가 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원자재 조달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실적 조정은커녕 4월 2일 160조 요 때가 얼마였어요? 160조.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거 하나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4월 14일 190조. 삼성전자가 이때 300조의 영업이익을 전망치가 형성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자르면 되겠네. 요거 4월 14일 거 나오는 거. 이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준. 지금 현재의 기준. 그래서 현재의 기준 어제 건데 오늘 거 보시면 그 사이에 또 바뀌어 있어요.
어제 기준에 373조 반올림해서 373조 그다음에 반올림해서 271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는 그대로인데 그죠? 하이닉스의 전망치가 소폭 올라와서 반올림해서 272조가 되어 있습니다. 373조, 272조. 그리고 얘가 844조, 862조. 그래서 애들은 뭐 추정치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컨센서스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반도체 기준에서만큼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형성되어 있는 쪽이 제한 쪽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에. 그래서 844조로 나눠야겠다. 그죠? 373 나누기 844 44 그리고 272 나누기 844 해주면 32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어제 기준에 27.6, 26.8 오늘 저점에서 찍었으면 이제 더 좀 낮아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54% 수준의 시가총액 비중에서 이때 이제 저점을 찍을 때 저점 찍는 뭐 그런 시점에 52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비중이 76%인데 77%인데 76 전체 그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의 76%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저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떨어져 내려왔잖아. 그게 이제 58.9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54.4까지.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나마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돌려놓은 거고 하이닉스는 231만 3천 원보다 조금 밀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긴 합니다만 이해되세요? 비중이 시장 지수 밀릴 때 얘네들의 비중이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시장 대비 이렇게 월등히 빠진 건 아닌데 주가가 시장 대비 월등히 빠진 건 아닌데 일단 유틸리티 업종 쪽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비중 시가총액 비중이 저렇게 이제 좀 형성이 된 거다. 예전부터 2월 6일 5천이 깨졌을 때 기준에도 하이닉스 얼마? 15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렸고 5천이 깨지는 그 시점에 그때가 하이닉스가 한 80만 원 했나요? 그리고 4월 달에 10,000포인트 넘길 거다. 하이닉스 역시나 150만 원 돌파할 거다. 4월 기준에. 근데 결국은 4월 달에 5월 들어서자마자 7천 넘겼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20%의 조정은 과도하다. 6월 9일 또 11일. 그래서 강력 매수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월 2일 기준에 포트폴리오 반도체 100% 채운다. 아시다시피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한 것이 22년 11월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GPU, HBM 어마어마한 판매가 된 거죠. HBM 쪽에 엔비디아에게 하이닉스가 납품한다고 해서 HBM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뭐 99% 뭐 이런 게 아니에요. HBM 자체를 엔비디아 이외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저렇게 추정치 보면은 문제될 만큼의 흐름 아닙니다. 뭐 주가가 못 움직일 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전혀 실적은 하이닉스 대비 한 30% 정도 더 나오죠. 272조하고 373조예요. 100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중을 우리가 여전히 뭐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설정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하이닉스 뭐 70만 원, 100만 원, 130, 160, 200, 240, 280 계속 뜹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10시 58분 이전에 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HTS가 좀 버벅여가지고 속된 표현 뻑이 나가지고 설정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여기 있나요? 7월 2일자? 저거 삼성전자 아니야? 하이닉스 자료 화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녹화하고 있고. 하이닉스 좀 뿌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원고표 작업 외국인 수급 이건 어제 거고. 잠시만요. 그다음 표 차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센서스 그리고 MTS 오케이. 그래서 뭐 하이닉스 MTS도 제가 캡처를 좀 늦게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결론은 만족 종목수 5개 그 기준에 하이닉스가 떠 있다라는 거고 227만 8천 원에 이제 캡처된 거고 227만 8천 원 이때 딱 이때 캡처됐네. 네. 어쨌든 그리고 월봉 차트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자를게요. 그래서 이제 로그 차트로 삼성전자도 월봉 차트 로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월봉 차트 자를 때 새롭게 틀 만들어 드린 그쪽에서 자르시면 돼요. 로그 차트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최고점에서 5월 10일과 6월 2일이에요. 최고점에서 매도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최저점에서 여기서부터는 급격한 폭등 반전이다. 그리고 이 이격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앞전 고점은 아주 가볍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결국은 뭐 그 고점을 아주 가볍게 넘기면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이 이격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겠죠. 이격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 똑같이 이제 이격을 설정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뭐 주봉 이격을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대단한 거죠. 5번의 차익 실현, 그 다음에 6번째 20%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다시 100% 채워놓고 안타깝게 이번 흐름에서는 차익 실현을 못한 상태에서 제자리까지 되돌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타트다. 편안하게 대처해서 잘 대응하자. 그렇게 기준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SVIP의 경우에 이제 비중 조절은 뭐 일단은 하이닉스 또 SK스퀘어가 이제 조금 더 탄력이 나오면 그쪽 차익 실현해서 다시 이제 삼성전자 혹은 물산 쪽의 비중을 다시금 확대하는 쪽으로 전략을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뭐 검색계 뜨고 그리고 매매 따라가기 아까 보신 것처럼 7월 1일 대비 이제 첫 계좌 가상 계좌 뚫어놓고 7월 3일 기준 3거래일이 되겠죠. 이게 3거래일 기준에 9.5일이 아니라 이제 이게 10%를 넘겼어요. 그죠? 그림 바꿀게요. 삼성전자 이렇게 돼서 10.02% 됐죠? 삼성전자는 7.62%. 그리고 이제 대세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대세장은 시장 대비해서 10배 수준의 상승률이 나와요. 대세장의 주도 업종군, 실적을 뒷받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 삼성전자가 30만 7천 원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한 번 더 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어딨니 나와봐라. 삼성전자 29만 원의 매수를 내보냈고 30만 7천 원 고점 돌파의 기준에서 편입 신규 편입자 10% 추가 35% 됐죠?
최대 45%까지 채울 수 있고 일단은 11차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설정해 놓습니다만 우리는 60만 원까지 전략을 잘 꾸려서 대처하고 수익 내고 뭐 그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이닉스 한번 뭐 뿌려주셔도 되고 시황을 한번 뿌리고 하이닉스는 뭐 영상 나오면 링크 나오면 뭐 새로 한번 뿌릴 거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문자 편입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VVIP방 매수. 그래서 이 그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 6월 25일자 고점 찍을 때 기준인데 하이닉스 이게 이제 SK 스퀘어의 고점이었고요. 5,000% 얘는 3,400% 시장 대비 11배. 충분히 이제 이런 그 슈팅 수익 범위가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만 막에 못 간다 생각하실 필요 없이 삼성전자의 실적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 대비해서 100조가 더 나와요. 100조.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없이 시가총액이 역전되는 수모까지 겪었죠.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에 좀 더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자에 이제 포트폴리오 흐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충분히 저고점들을 다 넘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강연의 포트, 그다음 방송 포트 병행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런 수익 범위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수익으로 다 안아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삼성전자 7%, 하이닉스 5%의 반등에 또 삼성물산 5%의 폭등에 단기 매매에 들어갔던 LS일렉트릭이나 대한전선, 테크잉은 여전히 마이너스 4%. 결국은 반도체 이외에 없어요. 네? 반도체 이외에 없다고. 아시겠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오셔서 함께 수익 잡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행복하셔야죠. 저기 시황 자료 한번 쭉 뿌려주세요.